안녕하세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굿데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당뇨병, 결산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세 된 여인이 당뇨병에 대해서 결산하는 내용을 들어봤어요. 인슐린 약을 15년이나 먹었답니다. 혈당이 높아서. 근데 15년을 먹은 결과 더불어서 먹은 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약도 먹고요. 그런데 결산이 혈압이 올라가고요. 혈압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혈관이 굳는 동맥경화가 왔고 공황장애가 일어났고, 그리고 15년 전엔 당뇨병이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한 그때서부터 담석이 굳어가지고 2회나 수술을 했답니다. 2번이나 레저로 이제 한 번은 레저로 이제 담석을 좀 떼어냈고, 한 번은 또 좀 일부를 잘라냈고, 그리고 간 일부도 제거했대요. 그리고 2주 만에 다시 재발해 되니까, 자,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온 거죠. 간이 일부를 제거했는데도 간 활동이 아주 중지돼 버렸대요. 그랬으면 해독이 불가죠. 그렇죠. 쓸개의 액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면 그분이 소화도 시킬 수 없는, 여러분 간에서 소화를 물질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아주 기운이 없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혈액 나이가 75세가 되었다는 얘기가 판정을 받았대요. 그러면 54세 된 여인이 혈액 나이가 75세가 됐다. 여러분, 당뇨병 결산이 결국은 내 나이가 약을 먹은 지 15년 만에 간 활동이 중지되고 혈액 나이가 75세에 판정을 받았다는 그러한 결산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물어보니까 관절 통증 때문에 층층다리를 오라달릴 수도 없고, 질염 옆구리에 이만한 지금 혹이 2개가 있어가지고 아주 소변도 안 나오고 또 소화도 안 되고 녹내장 수술을 할 참이다. 이제 이렇게 허이는 그러한 호소를 하는 여인의 당뇨병, 결산병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원인을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원인은 신진대사가 불통이다. 신진대사라는 뭐예요? 소화를 100% 소화효소가 분비되겠죠. 위 속의 소화가 우리 음식물 등을 100% 소화해서 그 큰 것을 작게 분쇄해서 다시 혈관에 들어가서 포도당이 돼가지고 또 노폐물이 먹고 그것을 우리 세포를 만들고 뼈도 만들고 또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서 노폐물을 다시 혈액 속에 들어와서 피 속에 신장 속이나 땀이나 또 노폐물을 100% 배설하는 게 신진대사죠. 그럼 먹고 싸고 그러면 당신이 신진대사가 안 된 게 뭐예요? 식생활에 다시 미네랄 비타민이 결핍증이다. 좀 고급 얘기로 하면 저염곰이 결핍증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식생활에 소화될 수 있는 물질을 먹지 않아서 당뇨병이 온 결산이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화될 수 있는 물질을 먹지를 못했으니까 비타민, 미네랄, 저염고미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혈액 체액이 썩어서 온 병이 당뇨병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면 혈액이 체액이 썩지 않게 하면은 지금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이거든요. 그럼요. 치료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저염고미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저염고미가 뭐예요, 그래? 자, 저염고미는요, 뭐냐? 나트륨은
혈액을 썩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붙은 CL은 위액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혈액을 썩지 않게 삼투압작용을 하고 음식물을 날릴 수 있는 것이 나트륨이고 CL은 위액을 소화를 잘 시키는 물질이죠. 그러면 이게 저염이에요. 그러면 고미는 뭐냐? 여러분 칼슘, 나트륨, 또 뭐 있어요? 칼륨, 마그네슘, 이게 4대 미네랄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철, 인, 뭐 있어요? 아연, 마그네슘, 세라륨 등등 이 고미가 우리 살이 되고 피가 돼요. 이거 피를 만드는 물질이에요, 이게요. 피도 만들지, 뼈도 만들지, 우리 살 속에 썩지 않게 해주는 이 저염고미가 음식 속에 없어서 온 병이다. 그러면 저염고미만 혈액 속에 있어주면 당뇨병은 지금 내가 녹내장 온 거는 관절염 온 거는 치료되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인 저염고미 농도와 소화물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섭취를 해주면은 또 우리가 모든 나무가 1000년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1000년을 삽니다. 유산균은 뭐냐? 유산균이 우리 몸속에 당분을 먹고 포도당을 먹고 분해하면서 큰 분자, 우리 음식물이 입에 들어오죠? 들어와서 우리 입속에 시키지 않은 것이 윗속에 들어오죠? 윗속에 들어오면 그 큰 분자 음식물이 있죠? 큰 덩어리 물질을 그걸 잘게 아주 작게 분비하는 효소 물질, 소화 물질을 유산균이 다 분해해 줌으로써 그 소화 물질이 지금 당신의 몸속에는 유산균이 없기 때문에 소화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윗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썩을 수밖에 없잖아. 그것이 당뇨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이 혈액 속에. 그랬더니 54세 된 당뇨병 15년 만에 합병증 온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의학자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나는요. 자, 그 50세 된 여인이 저염고미 그 농도가 없으니까 혈액 체액이 몸이 썩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닷물은 바로 저염고미인데 바닷물은 지금 오늘날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나트륨이, 저염고미가 나트륨이 안 썩어요. 그러면 물고기들의 뼈와 살을 누가 만들어줘요? 고미가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물고기의 피와 살을 누가 만들어줘요? 뼈를. 바로 고미, 미네랄이 만들어주는 그것을 알질 못해요. 그리고 고미가 산알칼리도 우리의 pH도 맞춰준다는 걸 알질 못한단 말이에요. 또 삼투압작용을 하니까 썩을 수가 있어요? 물이 막 흐르면은 삼투압작용은 혈액이 흐른다는 얘기죠. 혈액이 흐르면 산알칼리를 유지해주면서 뼈와 간과 모든 우리의 기관 세포를 만들고 거기에서 유산균은 뭘 만들어요? 해독하는 효소 물질을 만들어내고 분해하는 효소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피를 깨끗이 해주죠. 그러면 유산균은 우리 몸속에 무엇을 먹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이 공중에는 한 1000종의 유산균이 있고 유해균이 200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당분을 먹어. 당분을 먹고 거기서 무슨 일에 소화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분비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해독하는 물질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독이 깨끗이 독도 병균을 일으키는 물질도 다 제거하는 게 유산균이죠. 그럼 우리 혈액을 썩지 않게 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저염고미죠. 바로 저염고미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러한 지식을 받고 만일 내가 내 몸속에 소화하는 물질을 만들지를 못했으니까 내가 썩었다. 그럼 소화할 수 있는 물질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저염고미와 내 몸속에 발효된 유산균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면서 신진 대사가 이루어질 게 아니냐. 그래서 신진 대사가 안 이루어지고 물질 대사가 안 이루어지고 저염고미가 없고 내 몸속에 유산균이 없으면 잘 부패균이 와서 부패하고 썩게 하고 내 몸은 결국 병들고 죽어갈 것이다. 자기가 인제요. 54세가 돼서 인제 이러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속에 소화 효소가 유산균이 만들지 못한다. 또 저염고미가 없이 이 CL이 없으면 위액을 만들지 못하죠. 음식물을 분해를 못하겠죠. 그럼 음식물이 들어와서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위장 안에 쌓인 음식물이 피와 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해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간의 일부를 잘라내고 간이 해독을 멈추고 쓸개를 2번이나 수술하게 된 요인 아니에요. 그래서 유산균과 만드는 소화액, 해독약, 해독액, 분비액을 누가 만들어요? 저염고미와 함께 우리 음식 속에 들어있는 당분을 섭취하고 유산균이 만들죠. 유산균이 뭘 만들어요? 다시 한번 소화물질을 만들어요. 위 속에 소화되지 않은 걸 전부 소화할 수 있는 걸 만들어요. 또 해독되지 않은 거, 해독되지 않는 것도 해독물질도 만드는 게 유산균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유산균이 뭐예요? 또 무슨 일을 해요? 분비하는 일을 하죠. 신진대사를. 그래서 몸이 썩지 않고 저염고미 농도의 결핍증이 걸리지 않게 하고 고통과 이 죽음뿐인 데서 인전 나는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그 여인은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소화 효소 분비를 내 위 속에서 하지 않으면 나는 소화 불량증, 다시 비만, 암, 이제 이런 질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화 분비할 수 있는 물질이 뭐냐? 발효된, 우리가 발효된 건 된장도 발효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발효된 리퀴드 맥을 이제부터 섭취를 해야. 발효 리퀴드 맥은 리퀴드 맥이라는 뜻은 용액이죠. 용액 속에 뭐가 되냐? 비타민도 들었고 미네랄도 들었고 저염고미 다 들어있죠. 그 속에 발효균도 들어있다. 발효균이 위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살기만 하면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생화학 효소를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당뇨병 결산이 와지는 거예요. 당뇨병에 합병증이 와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치료하려면은 우리가 상처가 아물지 않는 사람 있죠. 이게 당뇨병 합병증이거든요. 세포가 노화되죠. 그럼 결국은 세포가 노화되면서 괴사가 일어나면 죽음뿐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여인이 간세포가 죽고 쓸개세포가 죽어서 눈세포도 죽어서 녹내장이 온 거죠. 이것이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건 피와 뼈와 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죽은 것까지 다시 살릴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저염고미 농도다. 저염고미는 바로 삼투압작용을 일어나고 물질을 신진대사를 일으키면서 뼈와 세포를 탄수화물,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그거 만들어주면 죽은 세포를 해독을 해야겠죠? 해독을 하면 만성 피로감도 없어지죠. 우리 몸이 스트랑했을 때 다시 죽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당뇨병 15년 동안 약을 먹은 것을 결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유산균이 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위 속에 300조가 살고 대장조가 700조가 살죠. 그걸 우세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저염고미 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5년이나 약을 먹은 사람이 합병증으로 온몸이 썩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난 기적은 저염고미 농도와 몸의 유산균이 우리 몸에 우색을 만들어서 병마를 물리치고 녹내장을 물리치고 간이 다시 살아나고 쓸개도 다시 분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시 살과 피와 뼈를 다시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하죠.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곰이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 윤택해지면서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15일 후에 다시 그 애견을 바라보니까요, 먹이고 바라고 섭취를 시켰던 15일 후에 그 애견은요